어제 아침 뉴저지 밀포드 소속의 한 시의원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일주일 새 2명의 시의원이 총격 사망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의 평균 빈곤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한 각종 지원금이 오히려 빈곤 수준을 벗어나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공지능 AI 챗봇을 발표한 데 이어 구글에서도 지도와 번역 등의 AI 기술을 탑재하는 등 빅테크 사이에서 인공지능 기술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하원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영공을 침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교내 집단 폭행 영상의 피해 여학생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지역사회가 비판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집에 들어가 명품을 모두 모조품으로 바꿔놓고 약 2억 원어치를 절도한 여성이 징역 12년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 밀포드 소속의 한 시의원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셀베라 한 여성 시의원이 총격 사망한 채로 발견돼 충격을 안겨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아침 뉴저지 밀포드시 소속 러셀 헤일러 시의원이 전력 공급업체인 PSNG의 전직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SNG 감독관으로 일하던 헤일러 의원은 회사 주차장에서 총격 사망했고 총격범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PSNG 전직 직원이었던 58세 게리 컬티스가 주차된 헤일러 의원의 차량으로 다가와 총을 겨눈 뒤 살해했으며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밀포드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사회를 섬겨온 헤일러 의원은 2020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프랭클린 타운십에서 시의원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한 끔찍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총기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밀포드 상공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헤일러 의원이 총에 맞아 살해됐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겼다며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일에도 세이어빌 소속 유니스 듀포어 시의원이 자택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일주일 새 2명의 시의원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전국 빈곤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빈곤 수준을 면한 저소득층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2019년에서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평균 빈곤율은 11.2%로 10년 전 14.8%에 비해 3.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센서스국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센서스국 등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이어진 경기 확장세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등 경제 타격이 커진 것 등을 이유로 빈곤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실업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빈곤 상태에 빠져 있던 이들이 오히려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센서스국은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경제 타격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적기에 제공된 덕분에 빈곤율이 떨어진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일원 빈곤율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뉴욕주 평균 빈곤율은 12.3%로 10년 전인 평균 빈곤율 15.9%보다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뉴저지주 평균 빈곤율 역시 10.6%에서 7.3%로 하락했습니다. 2021년 뉴욕 일원 아시안 빈곤율도 10.9%로 5년 전 13.5%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특히 퀸즈 아시안 빈곤율은 같은 기간 17.4%에서 12.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2021년 현재 전국에서 빈곤 수준에 있는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18.1%를 기록했고 이어서 루이지애나주 17.3%, 뉴멕시코주 16.7% 등으로 빈곤율이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주는 뉴햄프셔주로 5.6%였으며 유타 7.5%, 매사추세츠주 7.9% 등이 빈곤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검색 시장을 둘러싼 빅텍 AI 기술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인공지능 AI 챗봇 챗GPT를 장착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서 구글이 복잡한 질문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지원하고 구글 맵과 번역 등에도 AI를 탑재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사에서 AI 기술이 구글의 새 검색 기능, 구글 맵, 번역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빙을 공개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먼저 구글은 복잡한 질문에 대해 짧은 답변이나 토막 정보, 외부 사이트 링크 제공과 같은 기존의 반응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긴 텍스트 답변을 내놓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구글 맵 사용자들이 2차원 이미지 외에 AI에 의해 추출된 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몰입형 뷰에 AI 기술을 적용해 식당 내부, 유명 도시의 랜드마크 등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5개 언어에 대한 문맥 번역 개선과 함께 이미지 검색에 검색어까지 추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멀티 서치 기능도 전 세계에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바드에 대한 소개가 잠시 이루어졌습니다. 바드는 1370억 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로 학습한 대형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언론은 구글의 발표 시 공개된 광고 영상에서 바드가 일부 오답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중국 빅테크들도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빅테크 AI 기술 전쟁이 한층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AI 챗봇 어니봇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이두에 이어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도 챗 GPT와 유사한 생성형 AI 기술을 내부 테스트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연방하원이 중국의 정찰 풍선이 영공을 침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미중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연방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중국 공산당이 미 영공에서 고도 정찰 풍선을 사용한 것을 미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중국 측이 정찰 풍선에 대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정찰 풍선 탐지 시점부터 격추 시점까지의 시간대별 상황과 중국이 잠재적으로 확보해서 송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찰 정보, 풍선을 활용한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회에 지속해서 보고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이 결의안을 발의한 텍사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은 토론을 통해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하며 그것은 힘이라면서 우리의 적들은 미래의 스파이 풍선이나 다른 수단으로 미 영공을 침입할 경우 결정적인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조속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공화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데 대해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대응 조처를 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맞게 대응했으며 국민들을 보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풍선 추적과 격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매우 분명히 대응했고 필요할 때 대응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충돌이 아닌 경쟁을 원하지만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경우 행동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주 소셜미디어에는 한 학교 내 집단 폭행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뉴저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복도에서 서너 명의 여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피해 여학생은 사건 발생 이틀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어 안일한 학교 측의 대응과 가해 학생들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뉴저지 버클린 타운십에 위치한 센트럴 리저널 고등학교입니다.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14세 피해 여학생 아드리아나 쿠씨가 남자친구와 단둘이 학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이때 서너 명의 여학생 무리가 다가와 물병으로 피해 학생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 학생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가해자들은 여학생이 쓰러진 뒤에도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으려 하면서 폭력을 이어갔고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이들을 저지하려는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후 피해 여학생은 이틀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와 학생들은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지난 8일 수요일부터 학교와 가해자 학생들을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한 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규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아드리아나의 부친 마이클 쿠씨는 딸이 쓰러지고 얼굴과 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아무런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기보다는 학교 간호사에게 데려간 게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은 수년째 온라인상에서 딸을 위협하고 괴롭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센트럴 리저널 고등학교는 학부모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아드리아나의 사망 소식만 알렸을 뿐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신뢰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을 맡기기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학생들 역시 가해 학생들로 인해 무고한 학생이 목숨을 잃은 만큼 철저하게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제 글로벌 소식입니다. 친한 친구의 집에서 명품을 모조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3년간에 걸쳐 100만 위안 상당의 명품을 절도한 여성이 결국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 사는 류모 씨와 차오모 씨는 친한 친구 관계인데 차오 씨는 직업상 지방 출장이 잦았고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류 씨에게 집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류 씨가 차오 씨의 명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지난 3년 동안에 걸쳐 모두 100만 위안 상당의 명품을 훔쳤습니다. 그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한 모조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 약 20개를 절도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범죄 행각은 차오 씨가 최근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습니다. 차오 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차오 씨의 절친 류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형법은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절도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길림성 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집 열쇠를 주면 안 된다는 등의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 가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매달 적어도 $95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길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 중단으로 월 수혜액이 낮아질 위기에 처한 푸드스탬프 수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50로 예정됐던 최소 수혜액을 $45 더 인상해 최소 $95로 늘리는 푸드스탬프 수혜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 입법과 표결을 주도한 크레이크 콜린 주 하원의장과 머피 주지사는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소 수혜액을 늘리는 법안을 신속히 표결에 발효시킨 것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8일 버팔로 새소망 장로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 영사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하면 선착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원인 신청 서류는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현금 수수료이며 업무별로 필요한 서류는 영사관 홈페이지에 참고해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순회 영사 실시 당일에는 국적 안내 데스크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CC 커뮤니티 센터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합니다. KCC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1차 모금 운동을 진행한다며 모아진 성금은 전액 튀르키예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기간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도네이션 방법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만 3천 건 증가해 5주 연속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4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9만 명으로 3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